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들, 작년과 이번 연말정산이 어떻게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일단 직장인들에게는 뭐 13월에 보너스, 뭐 보너스가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불리는 이제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시기가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이미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제출을 하고 연말정산이 완료된 그런 회사도 있을 것이고요. 지금 한창 연말정산이 진행 중인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과거와 달라지는 내용들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변했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이 분들께서 또 활용할 만한 이 변경 내용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제 살펴볼 내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죠. 그 소득공제율이 상향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대중교통 이용 금액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상향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쭉 보시면 공제율 같은 경우에는 뭐 신용카드 15%부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권 30%, 뭐 도서, 공연, 뭐 이런 박물관 같은 데에는 30%,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40%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존 현행 규정인데요. 이번에 한시적으로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율 40%가 아니라 80%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기존에 이제 2021년도 전체 사용 금액 중에서 그 전년도 대비 5%가 초과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제 소비 증가분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의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소비 증가분, 작년에 비해 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이제 20%의 소득 공제율을 더욱더 추가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사용 금액의 소비 증가분, 전년에 대비해서 그것도 20%를 추가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게 이제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용 기한도요, 기존에는 2022년 말까지였는데요, 2025년 말까지로 이 소비 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내용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제 한도에 있어서도요, 기존에는 이제 급여 수준별로 200에서 300만 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공제가 있었고요, 일반 공제가 있었고요. 그 이외에 이 공제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요, 전통시장, 대중교통, 뭐 도서 공연 등 사용액에 대한 소비 증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씩 한도로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그 전통시장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까지도 이제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더 해주겠다라는 게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 말이 좀 어려워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셔서 좀 사례 하나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사례도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이렇게 개정이 돼서 이런 개정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한 사례니까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 급여가 7천만 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총 급여가 7천만 원인 근로자가 있었고요. 이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2021년도에는 2천만 원이었고요. 그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400만 원, 2022년도에는 신용카드 총 사용 금액이 3,500만 원이고요. 그 안에 전통시장 사용분이 5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근로자 A씨,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받는 경우 이 신용카드 공제액이 얼마냐? 결론적으로는 이제 5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계산식을 좀 따라가 보면요, 일단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최저 사용 금액 기준이 있는 거죠. 7천만 원에 25%인 1,750만 원을 초과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신용카드 소득 공제 금액은 일단 500만 원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일반 소득공제 300만원과 추가 소득공제 200만원이 합해서 500만원에 대한 공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일반 소득공제 300만원, 뭐 이게 쭉 계산해보면 되겠지만 일단 한도 때문에 300만원인 거예요. 이제 아까 위에서 그 소득 금액에 따라 가지고 총 급여액에 따라 가지고 그 이제 일반 한도가 200에서 300만 원으로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7천만 원 이하의 총 급여자는 3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제 한도 300만 원이 적용이 돼서 일반 소득 공제는 3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기존의 이 소득 공제에 300만 원의 한도에 이제 걸리기 때문에 그 실제 사용분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소득 공제가 가능한데요. 일단은 전통시장 소득 공제 금액에 대한 추가분,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해서 이제 또 한도 100만 원까지 적용되는 부분, 그 다음에 그걸 또 초과한 이제 신용카드 사용 부분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 또 이제 한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00만 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총 500만 원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개정 전에는 388만 원의 소득 공제가 가능했었는데 500만 원은 늘어난다. 그래서 112만 원의 소득 공제 증가 효과가 있다라는 사례의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서 유의할 점은 뭐냐면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 좀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맞벌이 부부가 이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중복 적용은 안 된다. 둘 중에 한 명만 자녀분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만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그 한도가 상향이 됐다는 내용인데요. 이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 소득 공제 한도를 기존의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그 한도를 상향했다라는 부분이고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이 한도가 상향된 내용을 적용하겠다. 이번에 적용할 수 있으신 거죠. 세 번째, 난임시술비 및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 의료비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일단 기존에 같은 경우에는 이 미수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를 20% 공제 대상에 추가를 했고요.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30%, 기존에 20%였는데요. 30%로 인상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또 네 번째,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요. 2022년도까지입니다. 2022년도까지 기부금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는 어떤 그 기한, 원래는 기존에 2021년도까지였는데요. 2022년도로 상향 기한을 연장하겠다라고 해서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세액 공제율을 적용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월세액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월세액 세액 공제율을 15% 내지는 17%로 상향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존에 총 급여 7천만 원, 이제 종합소득 금액으로는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이제 월세액 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고요. 그 공제율은 월세액의 10% 또는 12%였는데요. 월세액의 15% 또는 17%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7%의 적용을 받으신 분은 총 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인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나와 있는 이 변경 내용은 중에서 주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이번 연말정산 때 많은 환급액을 좀 받아가시길 하는 차원에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선생님이었습니다.